안녕하세요. 네. 자주 뵙습니다. 정들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국법 특강날이고요. 그래서 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갖고 감사하고요. 또 귀중한 돈과 시간 다 내주셔갖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열심히 웃음기 빼고 진지하게 열공 모드로 열심히 공부해서요. 우리 특강 안 듣는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죠. 자,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고요. 자, 오늘 그 자료들 다 준비하셨죠? 자료 보면은 그거 다 보시면은 그 제가 한 땀 한 땀 아주 그냥 정성을 들여갖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만든 자료, 제가 정성껏 만든 자료고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이드가 되었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거 이제 자료에다 작업해야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아하는 거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자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하루에 공법 싹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해요. 기본서 하루에 그 훑어볼 수 있겠어요? 그 부담이 확 되니까 이런 하루에 정리할 수 있는 자료 요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볼 때까지 하여튼 공법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에 싹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서브노트로 만드는 작업이니까 오늘 좀 힘들어요. 하여튼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주에 걸쳐갖고 국토법 우리 2달 걸쳐갖고 하는 것을 2주에 걸쳐갖고 한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국토법하고 도시개발법 두 개 법률합니다. 오전 3시간 그리고 오후에 3시간 6시간에 걸쳐가지고 국토법 개발법 내용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들고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게끔 하여튼 같이 열심히 하고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럼 2페이지 자, 국토법 자, 5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국토법 이제 체계도 쫙 그려놨는데요. 저희 국토법은 전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후이용 체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해서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출제합니다. 하여튼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국토법 체계에서 우리 용어까지 같이 봐야 돼요. 공법 딱 1번 문제가 항상 뭐예요? 국토법의 용어 물어보는 거죠. 용어 물어보는데 1번 딱 틀리고 시작해.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 용어 같이 한번 묶어갖고 봅니다. 그러면 국토법에서 국토를 토지를 이용 개발하기 수립하는 계획들 선계획 체계라고 그러죠. 일단 가장 상위 계획으로서 이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국가계획 옆에 한번 보시면은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대요. 그 중앙행정기관이 누구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 그걸 국책사업 한다 그러죠. 국책사업 하려고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끝에 포함된 계획 거다 그렇죠. 포함된 계획이다. 자, 이거 포함되지 않는 계획이다 해서 틀리게. 그래서 포함되는 계획이요. 그럼 맨 앞에 누가 수립한대요? 국토부 장관이 수립, 국토부 장관을 국가라고 그랬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을 그대로 국가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계획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에 앞으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럼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요 광역자부터 딱 의미는 뭐예요?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 그래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역,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주는 게 광역계획권.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개 관할구역을 묶어서 계획권을 지정. 이게 말 그대로 광역계획권.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2개 도시 간의 기능 분담이요. 기능을 잘 분담해서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발전시켜보자.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자, 얘는 우리 국토에서 무조건 수립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뭐가 지정돼야만 광역계획권을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만 수립하는 특수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하면 의미가 뭐예요?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특광시군인데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자, 이것도 들어갑니다. 근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광시군.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시 이게 도시고 군은 그냥 군인데요. 자, 우리 군이라고 할 때 이 군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요거는 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특별시, 광역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되죠. 특별시, 광역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그럼 인천광역시, 강화군 따로 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 광역시가 대상.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군이라고 할 때 시군은 어디 안에 시군을 얘기해요? 도. 특별시, 광역시, 도. 근데 도는 관할구역이 너무 넓어지니까 도 밑으로 가서 시하고 군. 그래서 이 특광시군이라고 할 때 시군은 도 안에 시군이다. 그거 염두하고요.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이 기본자가 붙었다. 기본자 붙는 계획들 다 뭐 하는 계획이냐? 발전 방향. 그래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생활권 설정해 놓고 그 발전 방향 제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다 뒤에 뭐만 제시해요? 장기 발전 방향. 이 장기 발전 방향을 다른 말로 우리 법에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고요. 이 정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책 계획 두 개는 수립이 돼도 직접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어요. 즉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즉 규제하는 효과가 없으니까 자 이런 계획들을 무슨 계획이냐? 비구속적 계획. 우리한테 아무 구속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우리가 쟁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을까 없을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러죠. 왜 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은 왜 쟁송의 대상이 안 돼요? 그거 말장난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비구속적 계획은 수립이 됐다 내 토지 소유권을 침해받은 게 없죠.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근데 침해된 권리가 없으니까 구제받을 이익, 소의 이익 자체가 없다고 그랬죠. 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다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이 두 개는 그닥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합쳐가지고 한 문제 정도 비중이야.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시군 기본계획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또 나오게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도 역시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항상 이 도시군 하면은 공식이에요.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얘는 뭐 하는 계획이냐? 관리한다. 우리 관리한다 풀어갖고 얘기하면 토지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합니다. 그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 자, 요거를 두 글자로 집행한다라고 하죠. 집행. 구체적으로 이제 개발, 정비, 보전, 집행, 실행하기 위해서 수립하고요. 이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쓰게 규제합니다. 또 수용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이다.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작년에도 두 문제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되고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규제를 가하는 구속력이 발생하니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법하게 부당하게 수립이 돼서 내 토지 소유권을 침해받았어요.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뭐를 제기할 수 있다? 쟁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계획은 딱 한 개. 뭐만? 도시군 관리계획.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 요거에서 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자, 요 두 개 합쳐가지고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자, 요 기본자하고 관리자 빼버리니까 둘 다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이 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100점이라고 그랬죠. 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러면 둘 다 도시군 계획,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데요. 기본계획은 뭐만 제시해주고? 정책, 장기 발전 방향,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이런 정책을 제시하고요.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죠. 그래서 얘는 정책계획,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랬죠. 또 영어 나오니까 또 긴장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특광시군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는 마스터 플랜. 자, 요거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얘는 액션 플랜. 아, 좋았어요. 하여튼 액션 플랜이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각각 정책계획, 집행계획.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데 아무거나 집행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해준 각종의 정책을 일단은 뭐부터 하는 거냐? 결정합니다. 결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나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결정하는 내용,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점입니다. 자, 요거부터 딱 물어보기 좋죠. 그럼 1번. 자,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용도 구역이요. 근데 용도 구역은 독자적이라서 이름으로 쭉 나열.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공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용도 구역이든 다 뭐를 결정해 준다 그랬어요? 용도. 용도란 토지의 쓰임새. 땅을 어떻게 쓸지 행정청의 계획으로 쓰임새를 정해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1차적인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 개발할 땅, 농사지을 땅, 보존할 땅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는 항상 용도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보충해주는 역할. 자, 용도구역은 지역지구 관계없어요. 독자적인 목적입니다. 독자적인 쓰임새를 정한다라고 하고요. 지역지구 구역이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하죠. 이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규제해요. 그 규제하는 것을 네 글자 행위제한한다라고 하죠. 그 용도 맞게 토지를 이용하세요. 행위제한합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뭐 있어요? 용도 지역 지정됐다. 뭘 제한해요? 세 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 세 가지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하는 거죠.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주로 용도 지구는 건축을 제한해요. 건물의 높이, 구조, 외관 이런 건축 제한을 통해서 용도 지역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용도 구역은요?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어떻게 한다? 따로 정한다. 아예 행위 제한 따로 정해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그다음에 이제 3번. 도로나 철도, 상하수도 같은 각종의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래요. 그러면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도로 같은 기반 시설 설치한다. 아무데나 막 설치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구체적인 위치, 규모, 종류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죠.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줄여갖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따로 부르게 돼요. 그래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반시설,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그리고 결정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러죠. 줄여갖고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관할구역의 도로, 철도 이런 각종의 기반시설들을 계획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도시 개발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구도시 재개발하는 사업을 정비사업.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도 다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3번하고 4번 사업이 또 3개 나오네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도시군관리계 결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각각의 사업들, 그런데 이거 묶어가지고 또 부를 필요가 있으니까 자, 요 3개 사업은 합쳐갖고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그러죠. 도시군계획 사업. 이제는 좀 알만한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아주 매주 이놈의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계획 사업 벌써 한 1000번은 떠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이게 작년 공법 1번 문제 아니에요. 도시군계획사업 3개 찾아라. 그럼 이거 뭐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발 쉽다고 해주세요. 아, 이런 거 1년을 내내 하는데 이걸 틀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 요 3개 사업인데 이 중에서 시설사업만 절차를 국토법에 규정하고요. 개발사업의 절차는 개발법, 정비사업의 절차는 정비법. 각각 따로 개발법, 정비법에서 규정을 해요.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법도 다 원칙은 국토법의 내용이죠. 근데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토법의 다 부속법에 불과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관할구역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다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자, 앞에 요 지구자가 붙었다. 의미는 다 뭐냐? 일부. 그래서 뭐 인천광역시 왕길동. 이 왕길동은 인천광역시 일부밖에 안 되죠. 이런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 통제하에
그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자, 용도 구역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다 수립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그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얘도 일단 본질은 용도 구역이요. 그래서 요거는 딱 올해까지만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 없지만 올해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 규제, 건축 규제를 최소로 해갖고 얘는 뭐 하려고 정하는 용도 구역이요? 목적. 도시 정비를 촉진, 즉 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 그래서 동네 용도구역하고는 성격이 반대라고 그랬죠. 얘는 집중적으로 개발하려고 정하는 용도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그러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 그래서 이 6개입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6개요. 그래서 악을 잤다 갖고 용, 기, 도, 지, 입. 얘도 그냥 1000번을 했네. 하여튼 용, 기, 도, 지, 입. 그래서 6가지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선계획 책이라고 그래. 선계획. 그러면 선계획 파트에서 순서대로 우리 이제 계획들 하나씩 누가 어떤 절차로 수립해 나가는지 하나씩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도 다 위계 질서가 있어요.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여기 써놓은 순서가 그대로 위계 질서죠. 가장 상위 계획이 국가 계획이고요. 가장 하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됩니다. 그럼 상하 위계 질서 이거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범위라고 그랬죠. 국가 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니까 제일 큰 계획이 제일 넓은 거. 광역 도시 계획은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하나의 관할 구역. 내려갈수록 계획을 수립하는 범위가 좁아진다. 그럼 당연히 넓은 지역을 놓고 수립하는 계획이 더 큰 계획, 상위 계획이 되죠. 그러면 우리 계획의 위계 질서라고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가 된다고 그래요? 지침 또는 기준이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부합, 들어맞아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그런데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달라졌어. 이때는 당연히 뭐가 우선?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공식이죠. 세계 3종 세트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 자, 얘가 우리 국토법에서는 가장 하위 계획이 되는데 도시군 계획은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수립하는 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 됩니다. 그럼 우리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토지를 이용 개발하려고 수립하는 계획 뭐 있을까? 한 개라도 얘기해 보면 한 개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거 어저께도 배웠네요. 어저께 개발계획 같은 거. 개발계획 이런 것들, 개발법,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 수립하죠. 개발계획 이런 거보다 상위 계획이 되는 게 뭐라고요? 도시군계획. 그래서 우리 어저께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에 맞아라?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다,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배웠어요.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도시군계획은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 수립하는 계획보다는 상위의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법이 다른 법보다 더 상위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계획의 위계 질서들 쫙 우리가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선계획 파트 순서대로 쭉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개발 체계가 있죠. 후개발. 그럼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 항상 우리 토지를 개발하는 체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체계는 나왔네요. 뭘로 개발할 수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시켜 나가죠. 계획적으로 시설도 설치하고 신도시도 만들고 구도시도 재개발하고 이런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체계를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딱 요거는 3개밖에 없다면 3개.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죠. 내 땅에 건물 하나 지을 수도 있고 이런 개별적으로 개발할 때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되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허가 받아갖고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의 개발 체계는 간단하게 요 2개요. 딱 요 2개. 도시군 계획 사업 아니면은 뭐를 받아갖고 허가 받아갖고 개발할 수가 있다. 이 2가지 체계입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제, 일정한 토지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미리 행정처한테 허가 받으래요. 왜 허가부터 받는 거예요? 국토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허가 받아라 그 얘기죠. 난개발 방지. 이게 개발행위 허가제의 취지.
그럼 우리 난개발 하는데 뭐를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난개발이란 그냥 막 개발하는 거예요. 막 개발. 자, 기반설은 하나도 없는데 건물부터 때려 지어놨다. 생활 안 된다고 그랬죠. 난개발. 주변의 환경을 다 오염시키면서 개발. 그것도 난개발. 경치를 다 파괴하면서 개발. 그것도 난개발. 여러 가지 난개발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준은 기반설이에요. 그래서 이 기반설 이게 충분해야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파생되는 제도로서 기반설 연동제라는 게 있죠. 이게 우리 국토법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제도죠.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한다. 연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연동. 묶여갖고 움직인다. 즉 함께 간다. 그 얘기죠. 함께. 목숨 운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설이 충분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 있고 기반설이 부족하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다. 그게 기반설 연동.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제도가 나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다 들어보긴 들어봤죠? 그럼 한 반년을 했는데 들어봤어야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게 우리 국토법에서 마지막 제도가 돼요. 그러면 얘들 제일 잘 물어보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 구역으로 끝난다 그래가지고 이거 용도구역이다 맨날 이렇게 물어본다. 용도구역. 여기다 하나 딱 껴가지고 요 개자 용도구역 할 때 요 개자가 뭐였어요? 개발 제한구역. 자, 근데 요거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래서 단골 메뉴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바꿔갖고. 그래서 이 두 개는 구역으로 끝나지만 절대 용도구역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한다. 틀려요. 도시군관리계획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허가권자가 정합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허가권자 거기 다 써있죠. 그 개발행위 허가 좀 보세요. 좀 보시고 그 허가권자 밑에 특광 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 시장 군수가 별도로 정합니다. 절대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려. 그 다음에 두 개가 서로 정반대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절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다 끝나가지고 기반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곤란합니다. 기반설이 안 되니까 대규모 개발도 못하죠. 큰 건물을 못 짓게. 큰 건물 못 짓게 하는 방법.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합니다. 특히 용적률만 50% 강화시켜갖고 대형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기반설 부담구역은 새로 개발하는 거,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니까 기반설이 필요하죠. 그 필요한 기반설을 개발행위를 하는 자들이 설치해라. 기반설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직접 기반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반설 설치 비용,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받아갖고 특광사원수가 잘 설치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궁극적인 효과,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됩니다. 누가 돈 내야 돼요? 그거 써있잖아요. 그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자. 고자들이 기반설 설치 비용, 돈을 납부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기반설 부담구역. 그래서 각각의 일단 이름하고 개념 정도는 좀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순서대로 우리가 국토법 싹 배워가는 거예요. 국토법에. 그러면 우리 국토법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이 일단은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이 두 문제예요. 두 문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뭘까? 용도지역. 하여튼 모든 토지공법, 토지규제 출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맨 앞대가리에 딱 있는 거 아니에요. 용도지역. 그래서 공법은 용도지역 알기 전하고 안 후하고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안 달라져요. 사람이 참 안 바뀌어. 아무튼 용도지역.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사업. 이 도시군계획사업에서 개발사업 6개, 정비사업 6개, 12문제요. 엄청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닐 때는 개발행위 허가. 자,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기반설 연동제 이런 것들은 골고루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절차대로 우리가 쭉 하나씩 체계대로 하나씩 국토법 살펴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다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합쳐갖고 한 문제입니다. 합쳐갖고 한 문제. 그래서 이것들은 뭐 출제 비중이 떨어지니까 빨리빨리 좀 정리하죠. 자, 광역도시계획 의부터 한번 봐요. 자, 광역계획권의 밑줄,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 정책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정책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무슨 정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용.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한 개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 개라도. 그놈의 한 개 엄청 차지 하여튼 한 개. 저기다 쓰세요. 기능 분담. 2개 이상 도시 간에 기능을 잘 분담해서 개발하죠. 똑같이 중복해서 개발하지 말고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해서. 그래서 서울특별시 위성도시 간에 적절하게 기능 분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기능 분담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시켜 주려면 전철이라든지 도로부터 깔아줘야죠. 자, 그런 시설들을 광역 기반시설 줄여갖고 광역시설, 광역설의 배치. 그래서 기능 분담, 광역시설 이런 사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죠. 자, 그럼 밑으로 갑니다. 수립 대상.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지정이 돼야만 수립하는 특수한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 지정 대상 인접한 2개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의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핵심은 그 밑에 지정권자입니다. 거기다 불평.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자, 이게 핵심이에요.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별표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정권자. 딱 2명입니다. 자, 같은 도에서는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 도 맞추면 되죠. 도에서는 도지사, 도.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지정권자 딱 2명입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서울특별시 옆에 경기도 성남시. 자, 항상 얘가 이 성남시 갖고 예를 드는 이유는 제가 여기 산다 그랬죠. 그래서 요 가까운데 김포시 이런 거 예를 들어줬으면 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아무튼 제가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성남시, 자, 2개 관할구역을 묶어갖고 광역계획권 지정. 이게 어디에 걸치는 거예요? 특별시하고 경기도 시도에 걸치니까 위로 올라와서 딱 누가 지정?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성남시 밑에 용인시 있네요. 용인시. 그럼 성남시하고 용인시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으로 정할 수 있죠. 자, 요거는 누가 정해요? 성남시, 용인시 다 도, 경기도니까 도지사가. 그래서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자, 이거 찾아낼 수 있겠어요? 작년도 이것만 알면 그냥 함자 맞추는 거예요. 광역도시계. 항상 지정권자 핵심.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자, 이 자들이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그 밑에 수리권자한테 뭐요? 통보한다 그래요. 통보.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세요. 통보. 통보의 의미는 명령입니다. 명령.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세요. 명령.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상하 위계질서가 생기네요. 누가 상급행정청이요? 지정권자가 상급행정청, 수립권자는 하급행정청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 위계질서로 딱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수립권자 가로 1번 시장원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언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밑줄 같은 도에 속할 때. 그럼 도에서는 누가 지정했을까?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 공동 수립. 그리고 시장원수는 다시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는 거예요?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는 거죠. 또 시장 군수가 우리끼리 안 되니까 같이 해주세요 요청하면 시장 원수는 누구하고 공동 수립도 할 수 있을까? 도지사. 그래서 끝에 보면 플러스 해갖고 도지사. 그 시장 원수가 공동 이렇게 써 있죠. 그 끝에 플러스 도지사. 시장 원수하고 도지사가 공동 수립도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 가로 2번에 시도지사 공동.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 밑줄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 그럼 시도에 걸쳐갖고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국토부 장관보다 밑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서 시도지사는 다시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 또 시도지사가 우리끼리 못하겠으니까 같이 해주세요 요청하면 시도지사하고 누가? 국토부 장관이 공동 수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공동 맨 끝에 플러스 국토부 장관 이렇게 써두시면 되죠. 그래서 시장 원수는 도지사하고 공동 수립도 가능하고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하고 공동 수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로 1번, 가로 2번 2개 묶어가지고 원칙 딱 쓰세요. 원칙. 그게 원칙입니다.
그다음 가로 3번, 가로 4번, 그 예외죠. 가로 3번. 자, 도지사가 수립해요.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두 개요. 첫 번째,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갖고 요청, 거기 동그라미 1. 시장군수가 우리끼리 못하겠으니까 그냥 해달라고 협의해갖고 요청하면은 도지사 단독 수립도 가능하고요. 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동그라미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그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다 이 말은 시장군수가 수립 안 했다고 얘기죠.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수립을 안 해요. 그러면은 도지사가 직접 수립. 거기 동그라미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또 바로 4번에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거. 국가계획과 관련, 거기 동그라미 1.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또는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역시 3년 동그라미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그 3년 내 시도지사 승인 신청이 없을 때 동그라미 2.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2개,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2개, 각각 2개씩 있죠. 그래서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으면 지정한 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니까 첫 번째 논점, 광역계획권은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으면 다음 날 해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해제 X 하나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로 3번, 가로 4번, 그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습니다. 자,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승인 없습니다. 도지사, 국토부 장관, 이자들이 지정권자죠.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했을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 안 받아요. 승인 자체가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논점. 그럼 그 밑에 가보세요. 이제 수립하는 절차.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부 일반 절차요. 수립해갖고 승인 받는데, 자, 수립권자하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공동 수립합니다. 자,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맨 앞에 조사부터 하죠. 조사, 기초조사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필수입니다. 조사해야 된다. 필수. 요 기초조사 요거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략할 수 없다. 생략 X. 이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들은 경미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생략 없어요. 그 다음에 의견 듣는데요. 자, 먼저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동그라미 공청회. 자,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습니다. 이 공청회는 손 들고 얘기하는 간접적 의견 청취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청회 개최하려면 목적, 일시, 장소 적어도 며칠 전까지 공고,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해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지방회 의견 들어요. 그럼 지방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디 의회냐 그거를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지방회 어디 의회일까? 시장군수는 시군의회죠. 시군의회. 시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 항상 지방의회는 수립권자 그냥 앞글자 따면 되죠. 앞대가리. 그래서 시장군수는 시군, 시도지사는 시도, 의회 의견 듣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하급행정처 의견까지 싹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지방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듣는데요. 얘들 며칠 내 의견 제시해 주는 거예요. 3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30일. 그래서 조사하고 의견 들어갖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럼 이제 승인 받을 사인, 잘 수립했는지 승인. 자, 승인권자 밑에 보면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그럼 승인권자 이꼴 누구라고 써놓으면 돼요? 지정권자입니다. 그 지정권자한테 가서 잘 수립했는지 그대로 승인받는 거죠. 자, 승인권자가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자하고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의 심의 거쳐갖고 승인합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일 때는 협의 심의 앞에다가 중앙자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중앙하고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승인하고요. 그럼 첫 번째 협의와 심의는 수립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승인권자가 합니다. 승인권자. 그리고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30일 내 의견 제시해 주게 돼요. 30일 내 의견 제시. 자, 협의 심의 거쳐갖고 승인. 다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승인한 서류를 수립권자한테 송부 보내주는 거예요. 사인해서. 그럼 송부받은 수립권자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열람 기간도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이 비구속적 계획은 30일 이상 열람시켜주면 되고요. 그래서 승인권자가 승인하고 직접 우리한테 공고 열람시킨다 그러면 틀려. 수립한 자가 공고하고 열람시켜줍니다. 수립한 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영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밑에 계획 쪽에서 숫자들도 친절하게 다 써놨어요. 그 동그라미 1번에 공총회만 며칠이냐 14일. 나머지는 다 30일. 계획 쪽에서 숫자 물어오면은 다 30일. 그다음 수립 기준. 자, 계획의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때 이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들은 다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 포괄적 계략적 대강의 사항을 정해서 수립하도록 하죠. 포괄적 계략적 수립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이 국가계획과 다르면 사회계획,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사회계획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 밑에 타당성 검토는 없습니다. X 없어요. 그 다음 옆 페이지로 하셔갖고 도시군 기본계획.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관할구역 단위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단위로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어떤 사항에 대한 발전 방향 제시할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특광시군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그랬죠. 산과 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활권을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생활권을 설정.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활권을 설정. 이 생활권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 개발시켜 나가자. 생활권을 잡아줍니다. 그럼 이 생활권을 그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뭘로 결정하는 거냐? 용도 지역으로.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고요. 또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은 그냥 생활권만 잡아준다. 주거 생활권, 뭐 공업 생활권 이런 식으로 생활권. 그래서 생활권을 구체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니까 그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뭐다? 지침이다 이렇게 써놨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밑에 수립 대상. 그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수립해요.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그런데 그 밑에 논점 연계 수립 이렇게 써 있죠. 자, 연계 수립한다는 것은 인적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한다. 그거를 연계 수립한다. 예를 들어 갖고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옆에 있는 성남시 관할구역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연계 수립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인적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해 갖고 연계 수립할 수 있다. O, X. O입니다. 그래서 자, 인적 관할구역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논점이지 전부냐 일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연계 수립하려면 사전에 인접 특광자원수하고 협의는 해줘야 돼. 사전에 협의가 되면 연계 수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 밑으로 와보세요. 그럼 수립권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간단해요.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 그럼 우리 특별시의 장기발전 방향 누가 제시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의 발전 방향은 광역시장. 시면은 시장. 군이면 군수. 특광시군의 발전 방향이니까 그대로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어디다 쓰세요.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그래서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수립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오직 누구만 수립한다. 특광시장 군수. 오직 only 특광시장 군수만. 자, 관할구역에 의무적으로 수립하는데 그 밑에 예외. 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 동그라미 1. 수도권이 아니고요. 두 번째,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거기 동그라미 2. 광역시하고 붙어있지 않은 인구가 10만 명 이하 거기 동그라미 3. 시군일 때. 자, 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하고 붙어있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 자, 이거 어디 있어요? 울릉군. 그거 하나 써두시고 울릉군. 그 다음 두 번째, 관할구역의 전부 동그라미.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또는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자, 여기서 키워드는 그 두 개요. 관할구역 전부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럼 둘 다 장기발전 방향이니까 똑같은 거 두 번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때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아니면 특광사원수가 관할구역에 의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자, 밑에 칸 보시면 수립 절차.
자, 1번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입니다. 승인. 그 승인의 밑줄. 그래서 밑에 절차 한번 보시면 자, 수립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받죠. 그러면 수립해갖고 승인받을 때 수립권자는 뭐 하면 돼요? 조사하고 의견 들어갖고 수립하죠. 자, 하나씩 보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기초조사합니다. 역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필수예요. 필수적으로 조사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조사에 2개가 들어야 돼요. 토지 적성 평가, 토 동그라미, 재해 취약성 분석, 재 앞글자 따고 토재 2개를 포함해서 조사합니다. 이게 광역도시계획하고 차이점. 토재 2개 포함. 다만 그 2개 5년 내 쓰면은 생략할 수 있어요. 거기 쓰세요. 5년 내 쓰면 생략할 수 있다. 5년 X. 자,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은 5년 내 실시했을 때는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견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 역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어요. 그럼 시장원수가 수립하니까 그 지방의회는 시, 군, 의회 의견 듣는 거죠. 시, 군, 의회 의견 들어갖고 수립. 시장원수가 승인 신청하면 도지사는 협의, 심의 거쳐갖고 승인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협의하고 심의 거쳐갖고 승인했으면 다시 송부해갖고 시장원수가 우리한테 공고하고 연락. 그래서 수립해서 승인받을 때는 협의 심의를 승인권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가로 2번 특별시,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확정 밑줄. 확정 그 말은 승인 없다고 얘기죠. 그래서 밑에 절차에 보시면은 수립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승인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논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틀립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안 받아요. 그럼 왜 승인 안 받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권이 있습니다. 스스로 관할 구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으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을 때는 승인이 없다. 그럼 승인이 없으니까 승인이 없을 때는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요. 뭐까지 하는 거냐? 협의하고 심의까지 다 거쳐갖고 수립. 자,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 위에 거하고 이제 구분하면 되죠. 승인이 있을 때는 협의 심의를 누가 한다고요? 승인권자. 승인이 없을 때는 협의 심의까지도 수립권자가 직접 다 해서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니까 의견 청취할 때 그 지방의회 거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그거는 특별시, 광역시,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의회 의견 듣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협의하고 심의까지 다 거쳐갖고 수립했으면 바로 공고 열람입니다. 그래서 승인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그 차이점 정리하고요. 그 다음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도 역시 기준 국토부 장관이 다 정해져요. 그럼 얘도 장기발전바이니까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 포괄적, 계략적 수립. 근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거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포괄적, 계략적 수립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수립해요. 그래서 위에 2개는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 요거를 결정해서 집행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 그 다음 바로 2번.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밑줄.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 우선하고요.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은 밑에 5년 동안 별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계속 고쳐나갑니다. 자, 이런 계획을 과정계획이라고 그러죠. 과정계획. 일단 타당성 검토하는 주기 몇 년이라고요? 5년. 왜 5년이요? 그래서 1교시니까 그래도 잘하시네요. 타당성 검토.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계획이 딱 4개가 있습니다. 딱 4개. 4개가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어저께도 배웠네. 어저께. 그럼 그 순서대로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좀 이따 볼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어저께 주택법에서 배운 계획 뭐 있었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러면 주택법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야,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네. 하나만. 하나 뭘까? 정비 기본계획.
그래서 결론.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다 5년마다 타당성부터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냐?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딱 4개만 5년마다 타당성부터입니다. 그럼 맨날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부터 한다. 그럼 틀려. 그래서 옆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부터 없다고 그랬죠? 왜 없어요 걔는? 그냥 없습니다. 그냥 없다. 그래서 그냥 없어요. 광역도시계획 이거 바꿔버리면 밑에 계획 쪼르르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계획이 혼란스러워지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리고 이 기본자 들어가는 것들 정비 기본, 리모델링 기본 딱 4개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매년 나옵니다. 그 4개 중에서 꼬박꼬박 1개 이상 꼬박꼬박 물어보고 있으니까 타당성 검토 정리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좀 빨라요? 자, 다음에 4번. 자, 도시군 관리 계획 볼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제일 중요한 계획. 자,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자, 이런 정책을 결정해 놓고 구체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얘는 직접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이니까 용어부터 다르게 쓴다고 그랬죠. 수립이 아니고 입안, 승인이 아니고 결정. 입안에서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럼 6개. 용, 기, 도, 지, 입 6가지를 입안한다고 그래. 입안. 그래서 입안권자. 이 도시군관리 계획은 입안권자부터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죠. 자, 입안권자 별표. 자, 4페이지에 그 입안 나오죠. 입안권자. 그래서 입안권자. 그리고 절차는 그 뒷페이지에 있어요. 이 절차는 좀 길어가지고 그 뒷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용도 지역지구 구역 있죠. 그 맨 위에 보면은 절차,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싹 그려놨으니까 그 이제 절차는 그 참조하시면 돼요. 그럼 입안권자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도시군관리계획도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입안합니다. 당연히 누가 입안하는 거냐?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특광사원수가 관할구역에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해요. 그리고 얘도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입안하는데 필요하면 인접관할구역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입안할 수가 있죠. 그거를 연계 입안한다 그래. 연계해서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든 일부든 인접관할구역 포함해갖고 연계 입안할 수가 있고요. 연계해서 입안할 때는 관계 특광사원수가 서로 협의해서 입안할 자를 정합니다. 또는 공동으로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협의해서 입안할 자 정하거나 공동 입안. 그런데 이 연계 입안에 협의가 안 돼요. 서로 지가 입안하겠다고 싸우게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이때는 상급행정청이 입안할 자를 지정합니다.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누가 입안해라. 나 입안할 자를 지정을 해줘. 그럼 우리 똑같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자, 얽혀가지고 이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성남시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는 거죠. 연계 입안. 원칙 어떻게 돼요? 특별시하고 성남시장이 협의해서 입안할 자 정하거나 공동 입안. 안 되면 이때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도지사하고 특별시하고 같은 레벨이죠. 시도에 걸칠 때는 특별시장 도지사 위에 공통상급행정청. 짜잔. 누구밖에 없어요? 국토부 장관.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누가 입안할 자를 지정. 그리고 성남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면서 옆에 용인시 관할구역 포함해갖고 입안할 수 있죠. 연계 입안. 이때는 성남시장, 용인시장 협의해서 정하거나 공동 입안. 안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성남시, 용인시 다 경기도 공통상급행정청이 도지사니까 도에서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 그래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다 그러면 틀려. 직접 입안하는 게 아니고 입안할 자 지정합니다. 그다음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 여자들도 필요하면은 다 입안할 수가 있네요.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국가계획과 관련 거기 국토부 장관에다 하나 좀 써두세요. 예외 국토부 장관 가로에 2개 이상 시도 이렇게 나오죠. 거기다 국가계획과 관련 하나 더 써두시고 국가계획과 관련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요. 또 2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사항일 때도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시도에 걸쳐 갖고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국책 사업이라고 그래. 소위 국책 사업.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쳐 갖고 하는 사업. 국책 사업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저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논다고 그랬죠. 그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는 어디에 걸치게 돼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도, 세종특별자치시. 이게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갖고 전국적인 규모로 하는 국책 사업이 되죠.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 그다음 도지사는 2개 이상 시, 군에 걸쳐 갖고 하는 사업. 그거를 광역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도에 걸치는 거냐, 시군에 걸치는 거냐. 자, 이거 뭐 위계질서 헷갈리지 않아요. 시군 위에는 누구 있어요? 도지사. 그래서 도지사. 시도 위에는 누가? 국토부 장관.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시군에 걸칠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장원수만 입안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계획하고 차이점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누구만 수립한다 그랬어요? 특광시장원수.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수립권자가 안 된다 그랬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장원수가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입안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좀 전에 이 광역도시계획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지사가 자 다시 앞에 좀 가보세요. 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은 저거 광역도시계획에서 수립권자 가로 3번, 가로 4번 도지사가 두 가지 시장원수가 요청을 하든 3년 내 시장원수가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 수립. 국토부 장관도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3년 내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다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할 수가 있는데 절대 뭐만 안 된다고요? 기본계획. 그러니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계획도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맨날 헷갈리라고. 그래서 절대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다 입안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특광시장원수,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자 여자들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면 될까? 국토부 장관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 묶어갖고 행정청.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만 입안할 수 있다. 5입니다. 5. 행정청만 입안할 수 있어요. 행정계획이니까 행정청만. 그래서 입안권자 이꼴 행정청 딱 이렇게 써두시면 되죠. 그 행정청 입안하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절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다. 틀려요. 그래서 주민 같은 비행정청은 입안할 수 없고 입안해 주세요. 제안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안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안은 비행정청이 행정처한테 해주세요 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주민은 직접 입안할 수는 없고 입안을 해주세요. 제안만 하는데 이 6개 다 제안권 주는 거 아닙니다. 딱 제안할 수 있는 것은 3개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만 이렇게 쓸게요. 기지구. 그러면 기지구 3가지 제한할 수 있는데 함부로 이거 제한 못하게 제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하려면 일정한 토지 소유자 동의부터 받아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기반시설 요거 제한하려면 면적 5분의 4,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구 요거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서 다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우리 숫자만 따니까 5, 4, 3, 2 이렇게 5, 4, 3, 2 외우면 되는데 뭐만 5분의 4냐? 기반시설만. 이게 작년에 그래서 정답이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 이때만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고요.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이나 용도 지구 다 3분의 2. 그럼 우리 어저께 한 거. 개발구역 제한해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제한하려면 얼마의 동의 받아야 돼요? 3분의 2.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할 때는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는 거예요. 기반시설만 5분의 4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해요. 그러면 주민이 입안 제한했어요. 자, 입안권자는 입안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반영 여부를 원칙은 45일 내 제한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 45일에 30일 연장, 최장 75일 내 반영 여부 통보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 제한이라는 것도 비행정청의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차원에서 아주 잘 물어보는
논점입니다. 작년부터 또 등장했으니까 올해도 무조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반권자 옆에다 행정청 이렇게 썼어요. 그 밑에 주민의 이반 제한. 자, 여기다도 별표. 자, 한번 보죠. 그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 거기다 밑줄 쳐갖고 비행정청 딱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요구하는 것을 제한. 그래서 악을 졌다 갖고 제비 제한은 비행정청. 그러면 행정청이 행정청한테 해주세요 요구하는 건 뭐라 그럴까? 요청한다 그러죠. 행정청은 권한 있는 행정청에게 요청. 비행정청은 제한. 그럼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반권자한테 제한할 수 있대요. 그러면 주민은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쫄지 말고. 하여튼 국토부 장관 입안할 사이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할 사이면 도지사. 원칙은 특광자원수. 그래서 모든 이반권자에게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세 가지요. 첫 번째, 기반설 할 때 기자 동그라미. 그 기반설 가로에 보시면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제한한다. 그것만 5분의 4입니다. 별표. 그리고 토지 면적이라고 할 때 국공유지 포함 제외. 제외입니다. 국공유지 제외. 밑줄.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다 국공유지를 제외합니다. 국공유지 제외.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갖고 제한하고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자에다 또 나면.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구자에다 또 나면. 용도지구. 그것도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갖고 제한하는데요. 자, 용도지구는 다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용도지구. 첫 번째 거. 무슨 지구만 제한할 수 있대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 그 옆에 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거 됐어요. 다음에 보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논점.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하려면 요건을 또 싹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작년에는 동의요건 갖고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그 동그라미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 제한하기 위한 요건 그거 딱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한하려면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거기 동그라미 1 그래서 10,000 이상 30,000 미만.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딱 3개요.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쫙 밑줄. 그게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죠. 딱 그 3개 용도지역에서만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가로에 50% 이상, 50 동그라미. 거기다 동그라미 3. 그래서 세 가지 요건 그대로 맞추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하려면 얼마의 동의 받아야 돼요? 용도지구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대로 1, 2, 3, 4, 5 딱 지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하기 위한 요건 받고요. 그 밑에 반영여부 통보 원칙 45일 동그라미 45일인데 30일 연장 30일 동그라미 최장 75일 내 반영여부 통보하고요. 비용.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 기초조사 비용 이런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밑줄. 부담시킬 수 있다.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얼마든지 제한자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일단 절차 한번 보면. 그럼 제한을 하든 입안권자 입안하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절차. 일단 기초조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 수립할 때는 조사부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갖고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는 다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조사 생략할 수가 있죠. 경미한 사항일 때. 경미한 사항이면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그래서 경미하면은 생략할 수 있다. 요거는 무슨 계획일 때만?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차 생략 없어요. 할 때 생략할 수 있다는 무조건 틀리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이니까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미한 것은 생략할 수가 있고요. 이 경미한 게 대통령령에서 그냥 우리 기본소법 한 바닥이 한 바닥. 근데 요새 맨날 나오고 있는 거 축소라고 그랬죠. 축소. 요거 하나만 딱 정리합니다. 축소. 그럼 뭘 축소요?
도시지역을 축소하는 거죠.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도시지역이라는 개발 목적 용도지역을 축소한다는 것은 개발 안 한다 그죠? 보존하는 거니까 경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축소 이런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가 있고요. 생략할 사항이 아니면은 조사해야 돼요. 그럼 조사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은 내용이 또 3개가 들어가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 토, 재 3개를 또 포함해 갖고 조사를 해줘야 돼요. 환, 토, 재 3개가 포함. 근데 이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 2개는 기본 계획 같아요. 몇 년 내에 쓰면 생략할 수 있다. 5년. 5년 내에 쓰면 또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토, 재 2개는 5년 내에 쓰면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럼 환, 토, 재. 자, 요거 포함해 갖고 조사하는데 마지막 기초조사하고 환, 토, 재 이거 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 생략할 수도 있어요. 위반하려는 지역이 도심지거나 도심지는 이제 상업적이라고 그래. 상업적이거나 개발이 끝나갖고 나대지가 없을 때. 그럼 이미 다 건물 져갖고 나대지가 없어. 그럼 일체 기초조사, 토지 적성 평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지거나 나대지가 없을 때는 일체 기초조사 등을 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이제 조사하고요. 그다음 의견 듣습니다. 먼저 주민의 의견 또 들어야죠. 할 때 주민의 의견 맨날 들어요. 근데 여기서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청회 그러면 또 틀립니다. 여기서는 공청회가 아니고 위반하고자 하는 사항을 2개 이상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서 다 열람. 공고 열람 줄여갖고 공람. 자, 여기서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입니다. 14일 이상 뭐를 위반하고자 하는지 싹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열람. 그럼 열람 기간 내 의견 있는 주민이 손 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 직접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공고 열람. 그런데 역시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가 있죠. 국방상, 안보상, 기밀, 경미한 사항일 때. 이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의회 의견 들어요. 근데 여기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공고 열람시켜갖고 들었는데 지방 의견까지 또 들어라. 이거는 중요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순서대로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2번 용도 구역, 3번 기반 시설. 자, 요거까지. 요거. 자, 지역, 지구, 구역과 시설에 관해서 위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요. 그러면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 단위계 이런 사항을 위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 안 듣는다 그 얘기요. 의견 청취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 위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번호로만 딱 매겨놨죠. 1번, 2번, 3번, 6번 얘도 다 용도구역이니까 요거까지. 그래서 이 지방의 의견 청취는 지역, 지구, 구역과 시설에 관해서만 듣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경미하면은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일 때는 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의견 들어갔고 2반. 여기까지가 이제 2반이라고 그래요.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결정하는 것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